자, 이란과 미국의 마지막 힘겨루기 내지는 설거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있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설거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싸우고 있대요. 국지전적인 어떤 충돌들이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늘 걱정했던 모기보트들이 드디어 출동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구축함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무서워갖고 구축함들이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농축 우라늄 관련된 내용으로 이것만 합의되면 양국의 합의가 될 것처럼 얘기가 지금 와전돼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지금 국제 뉴스에서 쟁점으로 나오고 있는지 먼저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이란을 향해서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제시를 했고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핵시설 해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란은 아니 우리가 제3국으로까지는 이전할 수 있다. 러시아가 했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그걸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미국이 역봉쇄하고 있는 거 일단 풀어라. 그러면 우리가 상업적 통행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라고 이란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해외에 동결된 자금 해제와 30일 이내에 석유 판매를 다시 할 수 있게끔 제재를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하면서 2주 이내에 우리가 다시 이란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개를 한다고 해도 재개를 할 만한 공격 수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미국의 핵잠수함이 유럽 연안의 지브랄터 해안에 이렇게 나타나갖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을 향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군사적으로 우리가 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동시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장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여참 또 군사작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트럼프 세우가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미국 해군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의 위치는 절대 비공개입니다. 왜냐면 뜨면 적국이 가장 먼저 공격하고 노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핵잠수함은 뜰 필요도 없지만 그렇죠. 떠오르는 것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국령 스페인 남부에 영국령인 지브롤터가 있어요. 여기 해안에 갑자기 띄워가지고 이례적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이 잠수함은 그 트라이던트 2라 그래갖고 10개 이상의 탄두, 20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핵미사일,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20발 정도를 갖고 있는 오하이오급 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입니다. 얘네 용도는 뭐냐면 그냥 오로지 적국에 대한 견제 내지는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노출된 작전에 공개되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다가 뭐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뭐 어떤 적성국이 됐든 그 나라가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조용히 이 핵미사일을 20발까지 쏟아부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완전히 그 전략적인 마지막 카드라고 보일 수 있는 이거 잠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꺼내놨다는 거야. 이 핵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말씀하신 트라이던트 2, 이 미사일이 탑재가 됐는데,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7,400km에서 12,000km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브롤터에서 이란까지의 거리가 5,000km예요.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란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탐지가 안 언제 되잖아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지 모른다는 물 거죠. 밑에서 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이란을 공격할 의도가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 얘를 띄울 게 아니고 얘를 쐈어야지. 숨겨서 근처 밑에 가 있었겠죠. 근데 그쵸?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른 무기가 성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남은 거야? 이거 하나 남은 거야. 그래서 지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진짜. 이거 너 보이지? 나 우리 지금 핵 잠수함까지 동원했어. 이러고 시위를 하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요. 여기서 외교적으로 양보를 하고, 만일에 핵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핵 위협에 굴복해갖고, 현재 있는 협상에서 굴복하게 되면, 그동안 이란이 해왔던 전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피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왜 이란도 지켜야 될 게 있지 않나요? 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라고 얘기하죠? 라고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소위 온건 대화파라고 할 수 있는 윗대가리들을 다 암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 때문에 지금 이란 내에서는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경파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은 원래 이스라엘하고 미국 애들하고는 대화 같은 걸 하면 안 돼 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애들인데다가 그거 대화하다가 몰살한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이런 분위기인 거죠. 반정부 시위가 나왔어? 야, 다 때려 잡아버려. 다 죽여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장착된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럼 지금 상황에 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란 내부에서도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아이씨, 강경파가 들어갔으면 우리 이제 진짜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얘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도 심상치가 않겠구나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항공모함이든 구축함이든 가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사실상 동나 있는 상태고, 더 중요한 건 해군의 지휘관을 비롯한 공군의 지휘관들이 지금 장관이나 대통령의 말을 처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직할로 국무장관, 지금 전쟁부 장관하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무기가 저거예요. 핵미사일입니다. 저거는 대통령이 직접 발사 코드를 갖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만이 저거를 운영해갖고 뛰었다 가라앉았다 미사일 쏘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코드,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최종 병기까지 꺼내놓고 협박을 하는데, 이란은 이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만약에요, 쳐맞았죠? 핵미사일 쳐맞았어요.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이란 봤을 때는 주변국이 가만 안 있습니다. 이란이 제일 먼저 어딜 때릴까요? 저는 이스라엘에 핵무기 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없지만, 네타냐후를 노리겠지. 그렇죠. 그 급의 미사일들을 저는 없애버리겠지. 엄청나게 이스라엘 쪽으로 먼저 발사. 3,0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들을 아주 전부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상호 협박, 상호 교전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거든. 이란이 직접 미국엔 못 쏴요. 하지만 그렇죠. 이스라엘만큼은 쏠 수 있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하고 같이 간다. 그렇지. 이런 걸로 나올 거라는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저거 동원 못 합니다, 미국도. 내가 알라 앞에 갈 때 맥두가지를 끌고 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나무호 피격에 관련된 피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들이 이제 같이 뜨고 있는데, 송작가 TV에서는 저거는 미사일 아니고 드론 종류에 의한 일단 1차 피격 후에 내부 폭발로 저렇게 상처를 입은 것 같다. 우리가 증거는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어느 나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다는 말씀 어저께 드렸는데, 이날 프랑스, 중국의 선박도 맞았다니까요. 똑같은 피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맞았다니까요. 맞았지만 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걔네들도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이란과 미국 모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어야 한다. 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중국, 프랑스하고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연타로 이
피격을 막기는 했는데 우리는 뒤로 빼놓고 중국하고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친미 국가인가요? 미국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지. 아니잖아. 중국은 오히려 이란하고 엄청 좋지. 이란의 사실상 동맹인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 국가들 중에 가장 미국하고 반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란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근데 같은 날 이 세 국가의 선박들이 동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피격을 받는다? 이거는 공격 주체가 하나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야. 그 주체가 이란일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이란이 갑자기 전쟁 중에 지금 잘 같은 편으로 끌어들여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중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고 반미 전선을 형성하다가 왜 같은 편을 동시에 공격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난 이게 왠지 이란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더더욱 확실하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되게 이상한 모습이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 소위 관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기레기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이란의 소행이다라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네, 있어요.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엄청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좀 YTN이나 뭐 여러 쪽에서 국힘도 네. 같이 하고 있어. 어. 국힘. 이란 국힘이랑 공격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네, 있어요. 그 여론을 만드는데 저는 이게 어딘가에서 오더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정부가 얘기한 건 미상의 비행체예요. 명확하게 미상의 비행체입니다. 기레기가 질문했죠. 이란 측이냐. 알 수 없다. 조사해봐야 된다가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이에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하게 전문가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기레기들하고 하루에도 수십 군데서 계속해서 이거 이란 거야. 이란이 그랬어. 이거 이란한테 우리 정부가 문제 제기해야 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지금 국짐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UFO에 당했냐, 이거 왜 빨리 얘기 안 하냐, 뭐 계속 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국하고 프랑스한테도 그지를 할 수 있습니까, 국짐이? 못하지. 그럼 중국이랑 프랑스는 왜 이란인 것 같으면 참고 있겠냐고. 왜 가만히 성명을 있냐고. 안 내겠느냐고. 프랑스하고 중국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런 걸 얘기를 보면 해봐. 우리나라가요, 이번 공격에 있어서도 매우 특이한 점이 보이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다른 데는 특별한 증거를 잡질 못했어요. 신원 미상의 폭격으로 인해가지고 잡지를 못했다는데 우리는요, CCTV 있고요, 선장의 목격담이 있고, 이 공격한 공격체의 잔해와 부품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엔진. 상황이라는 거야. 엔진. 그러니까 엔진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천안함 모래 모나미 볼펜으로 써진 그거를 우리는 실제로 갖고 있다니까? 따라서 우리가 증거를 국제사회에 꺼내갖고 개방을 해버리잖아요. 이거 여론 중에 한 놈은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난 좀 그것도 좀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트럼프가 한국이 공격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같은 날에 프랑스, 중국 같이 공격받았다며. 근데 프랑스, 중국 왜 이제 나와? 그게 뭐냐면 이미 미국이 어떠한 현재 전선에서 가장 냉엄한 전시 체계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이와 같은 적국의 드론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방어는 둘째 치더라도 이거를 포착을 못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 구체적인 포착이라든지 이 공격 궤도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확보했을 것인데 이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매우 이상한 예라는 겁니다. 못했다 그러면 미국은 사실상 드론 요격체, 드론 그 발사체에 대한 아무런 탐지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알고 있는데도 사전 경고도 안 했고 피격하고 난 다음에 니들이 이래서 당한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격 궤적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는 이거를 저지른 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물론 후티 반군도 가능성이 있고
뭐 사우디도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어느 나라도 할 수 있어. 꼭 이게 꼭 미국이 자작극이다라고 아직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물리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배가 가장 먼저 두바이 도크에 들어가고 지금 배를 띄운 거예요. 육상 도크에 올려놓고 과학적 검식을 하고 있다고 현재. 기레기들하고 국짐하고 전부 다 이거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얘기하라고 하는 거는 병신 같은 짓입니다. 더 중요한 이거 게 어떻게 있어요. 얘기를 해? 모르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규백 국방장관이 이거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미국 불려갔어요. 11일부터 14일까지 방문 중. 무려 특별한 주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불려갔습니다. 물론 거기서 전작권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뭐 기레기들은 뭐 정동영 발언 사과하러 갔다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미사 여구를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장관을 불러갖고 지금 전쟁을 지휘해야 돼. 전쟁 지휘부하고 3박 4일 동안 회담을 하고 있다고. 근데 첫날 딱 까자마자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기사에 나온 거는 전작권하고 동맹 현대와 논의. 지금? 왜? 굳이 가서?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은밀한 게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둘이 우리 쪽 안규백 장관 전작권 얘기했다고 하고 미국 쪽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만에 파병해달라는 얘기하고 서로 얘기만 하는 선에서 그쳤다는데 그러려면 왜 부르냐고. 전화해도 되잖아, 그거는. 뭐 하던 얘기 아니야, 늘. 제가 봐서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증거 있는 거 공개하면 안 돼. 이거다면 지금 미국 입장 진짜 이번에 쓰레기 되는 거야. 며칠만 좀 참아줘. 라고 하면서 우리 트럼프 중국 갔다 올 때까지만 니네들 그냥 입 좀 닫아주면 안 되겠니?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다는 내피셜을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아니지. 입 닫아주는 조건을 그래서 전작권 빨리 넘길래? 어떻게 당연하지. 그 시간표 좀 당겨볼까? 요런 조건을 야, 내걸어야지. 우리가 공개할까 뭐 하나 들어줄래? 이런 어. 식으로 협상을 해야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때 천안함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없으니 공동조사단 꾸린다 그랬어요. 전 세계 여러 유럽 국가들부터 다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누가 왔습니까? 러시아가 왔어, 러시아가.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번 사태, 피격 사태 맞아가지고 같이 피해를 본 중국이랑 프랑스랑 합동조사단 꾸릴까? 하는 순간 얘들은 악이 되는 거예요. 워낙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3박 4일 동안 뭐를 찾아올지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뭐를 주고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155mm 포탄이 떨어져갖고 그거 빌려달라고 했다는 둥, 무슨 조선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둥, 온갖 얘기들이 다 있는데. 국방장관이? 그건 이미 다 끝난 얘기야. 끝난 건데 트럼프가 자꾸 그거 갖고 다시 뒤흔들고 관세 협박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진척이 안 되는 것 뿐인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랑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쐈어 안 쐈어. 니들 거야 아니야. 이거 말고는 직접적으로 장관까지 불러갖고 제발 이거 좀 만나달라고 할 건덕지가 없다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장관이 간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아니 우리가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뭐 한다고 우리나라 장관을 3박 4일 동안 저기다 붙잡아 놓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